그래서 우리 가게 상권 분석을 통한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그 화면을 전반적으로 전체 크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중간중간 메시지를 중간에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질문 메시지인데 제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메시지나 마이크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바로 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변태 목차는 그 상권 분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가볍게 내린 다음에 그러면 우리 동네는 어떠한 현재 상태에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부분 다 궁금하시게 돼 그럼 나의 가게는 어떤 포인트로 보아야 될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장사를 상권을 분석해서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아주 가볍고 쉬운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상권이라는 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상이라는 글자 자체가 장사의 상, 그리고 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나의 입장에서 그 장사라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권력이 바로 상권이라는 건데요. 이 상권이 우리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확인이 안 된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세요. 그냥 단골 고객들이 많다라는 단순적인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측정이나 최소한의 이제 분석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권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장사를 하는 우리의 공간이라는 걸 먼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상권, 그 다음 내용이 분석이잖아요. 다들 분석이라고 얘기하시면 뭔가 디테일하게 뭔가를 계속 확인해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많이 주셨었어요. 지금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분석이라는 건 실제로 나누고 쪼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장사하게 된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어떤 부분을 계속 나누어서 뭔가 분명하게 쪼개서 계속 하나씩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석해봤어라고 얘기할 때 매우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인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상권에 맞는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메뉴는 어떤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인구 분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파트 분포라든지 이걸 하나씩 나눠서 보아야지 그것에 대한 해석을 가볍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권 분석이라는 내용들은 장사를 하는 우리의 공간을 어떤 것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상권을 분석해서 하나씩 쪼개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은 이게 상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상권을 말씀드리면 제가 상권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 가게가 될 거예요. 제가 경기도에 대한 상권을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면 그건 사실 정부 경기도청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안산시가 요청하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안산시가 될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가게의 상권을 알고 싶어야 하는데 다만 제가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이라는 부분을 여기에 명기를 같이 넣었던 이유는 큰 흐름에서 경기도가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산시가 어떤지 그리고 그 다음 월피동이라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면적이 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월피동이라는 면적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럼 우리 가게에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준 비교 지표입니다. 비교 지표라고 하면 한마디로 비교인데요. 우리가 가게를 가더라도 우리 가게의 치킨이나 우리 가게 커피가 가격대가 기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전체 대비 월피동이 어떤 수준인지를 봐야지 월피동만의 수준만을 본다고 해서는 차별점을 보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권을 볼 때는 전체 흐름에서
점점 더 줄여서 우리 가게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자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기준에 맞춰서 보자. 뭐 안산시 대비 월피동이 이런 느낌이라서 좀 다르구나. 그리고 뭐 경기도에서 안산시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비교해서 보시는 습관이 좀 중요합니다. 예, 예. 그리고 분석 같은 부분은요, 제가 크게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면 어떤 걸 쪼개야 되지? 분석이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무언가를 쪼개고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럼 어떤 걸 쪼개느냐? 인구수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 성비는 어떻게 되죠? 월피동에서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월피동 주변에 있는 지역 번역들은 어떤 동이 있고 그 동네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지 각각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대부분 1차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월피동은 엄청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우리 동네는 비싸게 안 팔려 라는 그냥 단순적인 이제 주관적인 메시지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쪼개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추격해서 우리 동네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눠뒀어요. 그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요, 사실 사장님들이 제일 잘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다들 매장을 운영하시니까 작게는 1년이지만 길게는 뭐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라서 그 가게 주변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큰 그림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뭔가 오밀조밀한 곳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드리려고 해요. 먼저 뭐 인구 통계 기반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때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따가 제가 그 전체 한 번 더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혹시 지금 뭐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 통계에 대한 검색 기준이 뭐 4년이나 1년 기준 최소 2, 3년 기준으로 내용이 나와요. 근데 1년마다 내용은 다르다 보니까 최신화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계신 정혜윤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보이는데요. 혹시 그 대표님 인구 통계 평균이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세요?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인구 통계 한 번씩 4년에 한 번 정도 조사하더라고요. 전국 인구 통계 매일 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근데 혹시 지금 제가 이거를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인구 통계는 매달 매달 측정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 가면 이 부분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 내용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좀 더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객관적 지표로서 보는 거에 가장 좋은 부분을 정부 지자체 사이트 하나를 제가 지정한 게 행정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맵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그 부분은 제가 자주 활용하고 있는 현재 마이프차라는 그 활용적인 사이트 하나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월피동에서 이 지도가 맞나요? 그 월피동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월피동에서 우리 가게 상권 어떤가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각각 지금 이 지도에 본인의 입지와 위치가 어디있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1번 구역일 수도 있고 2번 구역이실 수도 있고 3번 구역이실 수도 있고 어떤 곳들은 이렇게 큰 곳이 상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작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우선 생각하시면서 다음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현재 월피동의 인구수가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몇십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 어디일지 혹시 아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두 가지인데요. 전국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월피동에서의 비율이 확실히 다른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유 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는 게
지금 뭐 화면 보이니까 정의원 대표님 몇 세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분식 중인데 한 20, 30대 되는 것 같아요. 20, 30대. 그러면 월피동에서는 20, 30대가 좀 많이 있다 느껴지시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닌데 오시는 네. 분들이 많고 고객들이 20, 30대가 30대가 그러면 제일 많아요. 네. 지금 보면은 대표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먼저 켜서 보여드릴게요. 네. 월피동에서 인구수가 많은 비율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20대랑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게 월피동이거든요. 그리고 해당 기준은 2021년도 8월 말 기준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로는 가장 최신으로 제가 다시 뽑았던 거고요. 2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 그리고 편차도 5%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큰 거거든요. 이 이유는 아마 제가 사실은 지역에 계신 대표님들이랑 이 내용을 좀 논의하고 싶었던 부분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거주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동네가 그래서 많다 이런 게 있거든요. 보통은 20대, 50대가 있다는 50대가 있고 자녀가 20대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10대나 20대 초입에 있는 20대 초가 좀 있는 경우는 20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20대 생활 인구들 그리고 그쪽에 오피스텔에 이런 데 사는 인구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 보시면 좋은데요. 전국 인구 평균이 60대 이상이 24.9%예요. 보통 이제 22%에서 25% 사이가 계속 나오는데 60대가 원래 제일 많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보는 경우가 50대, 40대, 뭐 30대, 20대 이렇게 내려가는 순으로 아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보시면서 월피동이 확실히 20대, 50대 인구가 월등히 높다라는 부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자료만 드리고 가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월피동 내용 한번 간단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구 같은 경우는 약 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인구수 분포는 이전 기준으로 본 거라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보는 결과 인구 비율, 연령, 아파트 비율, 인구 변동 현황 어떨까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이 보이시는 게 월피동 이미지 지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는 20대와 5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전국 평균으로 해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전국 평균의 연령대 평균이 43.5세인데요. 이제 월피동의 평균이 42.5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서 지금 보시면은 50대가 많기 때문에 엄청 젊은 상권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20대가 생각보다 많다는 부분은 반가울 수 없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특이한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시는 대부분 평균치가 한 41에서 43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낮았어요. 이제 좀 느끼시라고 쓴 부분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워낙 들어와서 신도시 구축을 확실히 하는 게 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세종시는 연령 평균이 37.6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노인층이 워낙 많은 이제 시골 뭐 경북, 경남 쪽에 있는 밀양이나 뭐 이런 쪽은 50까지도 올라갑니다. 다만 한 동으로 나누면 평균치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게 보이긴 한데 그래서 1과 2의 차이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예. 그럼 안산시 인구 비율은 어떨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게 제가 시 정책 내용이긴 하지만 그 발표도 시에서 뭐 진행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팩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산시 인구는 그 2011년부터 20년 사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인구수가 늘어나야 좋은데 줄어든다는 건 좀 안타까운 사실일 수 있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시장이 크진 않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인지해야 또 그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내용 관련해서 시도 부분에서 이제 월피동 부분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월피동도 혹시 월피동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안산시에서. 하지만 월피동도 기준 연도로 보시자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맞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뭔가 사람들이 좀 더 유입되고 그렇게 되면 확실히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을 보시면 팩트 기반으로 볼 수 있으신 겁니다. 네. 그러면 안산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나이 때 다 그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동별로 따로 한번 뽑아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있습니다. 네. 특이한 게 좀 보이시나요? 예. 해양동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해양동 연령대가 확실히 낮은 게 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 왜 그런지 아마 지역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9, 중앙동도 좀 낮은 게 확실합니다. 40만 들어가도 확실히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계속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정혜원 대표님 혹시 이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동네에 계시다 보니까 실시간이나 이런 거. 네.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아마 이쪽은 신도시 케이스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건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신도시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갑자기 유입되었다든지 아니면 연령대가 많은 분들의 아파트가 갑자기 나아가서 없어져 버렸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됐을 때 연령이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36.4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이 새로운 상권으로 왔거나 아니면 인구수 편차가 엄청 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 월피동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인구수 변동도 한번 봐서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사이트를 보시면은 그 세대별 인구 현황이 나옵니다. 예, 제가 이 링크는 다 드릴 거고요. 혹시 대표님, 네, 말씀하세요. 해양동이랑 송산 신도시가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게,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다고요? 신도시 가까이 있으니까 지역 분들이, 젊은 층들이 같이 유입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는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는 월마다 변동이 되니까 사실 월별로 보기 힘드시거든요. 다만 분기별이나 뭐 연차가 한번 바뀌었을 때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냐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PT 내용을 쭉 공유 드리거나 하면 나오겠지만 지금 월피동 나와 있고 지금 내용을 보시면 경기도 안산 월피동이라고 기준을 봤을 때 경기도 안산시 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내용들의 인구수 평균이 다 나옵니다. 제가 뭐 인구는 굳이 변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녀 비율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남녀 비율이 남자가 엄청 많은 경우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이 공업 도시나 이런 쪽은 이제 그 인원들이 남자 거주지분들이 많은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남녀 비율이 이제 1.14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동 같은 경우는 남자 비율이 좀 많이 있겠구나라고 확실히 보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이제 1에서 1.5 같은 게 기본이 되십니다. 인구 비율을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대당 인구수로도 보시는 게 있는데요. 그 세대당 인구수로 보시는 경우에는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보통 평균이 한 2.2에서 2.3 케이스인데 이 내용에 보면 2.65 케이스 보이시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68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1인 세대는 1인 세대 위주라기보다는 이제 3, 4인 세대 4인 세대가 이제 가족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곳들이 확실히 있다는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완전 집중화된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들이 거의 1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1.89라든지 그런 곳들은 거의 완전 상업지구에서 이제 개인 오피스텔을 이제 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이제 그래프로도 표현이 되고 내용 검색이 다 가능하시니까 꼭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전국의 평균 대비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제가 아주 쉽게 지역별로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권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석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그 해당 동이 우리 동네가 평균 연령이 몇 살이야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주 내용들이 심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예요. 우리가 40이에요. 49살, 40살. 뭐 이걸로 빠르게 뭔가를 해석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고 나서 그 다음을 들여다 보시는 거죠. 인구 대비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39세도 있고요. 뭐 지금 40세도 보이시죠? 근데 이제 대부동 53.9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있는 거구나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지역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검색하면 안 봐도 거의 기본이 나오시죠? 그 숫자를 보시면은 50대가 그냥 쭉쭉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 지역별로 그리고 군이나 시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서칭해서 연령대를 파악해서 특이점을 판단하고 싶으실 때는 이 평균 연령으로 대화하시면 아주 심플할 것 같다는 게 제가 이 분석을 하면서 도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면은 그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건 이따가 제가 링크로 한번 공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인구 평균으로 보시면은 우리 동이 시에서 그리고 동이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인구 평균을 전체적으로 봤으면 그러면 월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는 뭐 50대랑 20대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맵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라는 걸 보고 싶을 때는 저는 이제 그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분명히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빠르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프차라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표현된 곳인데요. 이 맵이 굉장히 편하고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캡처를 하나 해왔습니다. 네, 그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사이트로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랜차이즈가 주변에 어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구수 대비 뭐 전체 배우 세대라든지 아파트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실 때 좀 주의로 보시면 좋을 게 제가 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왔냐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다 보니까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이 맵을 사실 확대해서 보시면은 어디 위치에 커피숍이 좀 밀집되어 있구나.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뭐 이디야라든지 뭐 지금 뭐 프랜차이즈 뭐 피자, 도미노라든지 이런 빅사이트에 대한 이제 브랜드들은 상권을 분석해서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밀집 지역이 여기 근처에 많이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왔겠다는 걸 가능적으로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우 세대 중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보는 이유는요. 빠르게 보면서 제가 이 사이트 안에서 아파트의 비율을 봅니다. 그 배우 세대 전체 중에 아파트 비율이 약 80% 이상이다. 심지어 90% 이상인 곳이 있는데 그곳은 100% 신도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빌라촌으로 이루어진 곳들만 많은 곳도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좀 오래된 그냥 아파트 단지가 오래된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오피스텔이 꽤 분포하는 곳들은 이제 상가단지나 이제 중심 지구상에서도 이런 분포를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분포를 보시고 그러면 혹시라도 그 매장 부분에 있어서 여기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곳 내가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빠르게 보시면 좋고요. 이 맵 안에서 이제 학교 분포 또한 같이 표현이 되니까 내용을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미지를 좀 확대해서 본 건데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쪽 하단 월피공원 쪽에서 카페가 밀집해서 보이는 게 보이실 거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도 사실 그 저보다 다른 분들께서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인원수가 몇 명이 되고 학부는 아시겠지만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는지까지 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여기 뭐 550명이 있다 가운데 근데 또 이쪽에 인원수가 600명이 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몰려있는 곳이 있으면 사실 배달 같은 거라면 가운데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판단하실 때 되게 빠르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하실 때는 이 사이트를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파트를 보는 경우 바로 이제 아파트 그 네이버 부동산 통해 가지고 아파트의 그 현재 시세라든지 그리고 세대수를 바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세를 보는 이유는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매매 시세가 높다는 건 그 소득 수준이 조금은 여유 자금이 조금은 있다는 게 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를 따라서 그 내가 가진 매장이 객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높아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곳이냐라는 걸 주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분식을 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거고 한데 분식 같은 경우도 뭐 가족 4명이서 최근에 먹는 경우 있지만 초등학교나 이제 입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로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이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월피동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요. 임의로 제가 월피의 중간 가운데를 하나 찍어뒀고요. 지금 보면은 그 아파트 세대들을 좀 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봤어요. 밑에 보면 뭐 아시겠지만 공원 하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포동, 중앙동, 구곡동이 거리로 보면 이제 한그 지금 직선거리로 2k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가더라도 그렇게 리스크가 없는 범위 안에서 돈 커버가 될 만한 곳들이 빠르게 가는 곳들이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다들 배달 많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카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하지도 않았지만 카페도 잘 안 되시니까 배달을 고려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가 어디냐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뭐 성포동, 중앙동, 구곡동이 있다고 하면 그 해당 고잔동까지도 갈 수 있을까? 거리를 측정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리에 있으시니까 직접 이제 타서 보셔도 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는 것처럼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시면은 이게 다 표현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좌, 우, 하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그 동별로 가장 그 인구수가 많을 만한 곳들은 어디일까?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더 투자 가치가 높으니까 그쪽에 배달에 대한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게 홍보도 더 늘리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부분 하시면 그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상권 분석만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상권을 분석했으면 이거를 비용을 어떻게 투여할지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가시는 게 상권을 분석하는 이론만의 도움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도움이 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가게를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가게 케이스 중에 하나를 좀 집어봤어요. 그 사전에 한번 주셨던 게 있어가지고 예술다방을 타겟으로 우선 하나 줬고요. 지금 대표님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신 거 맞죠? 예, 듣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예술다방 대표님이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이따 내용은 한번 별도로 그분한테는 공유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하나 가게를 타겟으로 했었고요. 그 예술다방을 제가 예술다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방문하는 부분을 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카카오맵으로 바로 그 확인을 합니다. 예술다방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가게가 여기 있고 주변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내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또 이게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어색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상단에 보면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를 보시면 행정 경계 이렇게 나누면 지역이 나오거든요.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맵을 보는 경우도 괜찮은데 제가 어떤 걸로 보냐면 스카이뷰로 좀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密집도나 이런 부분을 좀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이쪽에 되실 겁니다. 구별로 보면서 구역이 나눠지는 거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서 봅니다. 조금 느리네요. 네. 지금 월피동에서 여기가 예술다방이고요. 주변을 클릭해서 카페를 보시면 바로 경쟁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거리별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내가 우선 여기에 내가 매장이 있는데 주변에 경쟁사가 얼마나 있지? 그리고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요한 시설들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지라는 부분을 체크하고요. 체크할 때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거리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같은 것도 좀 보실 수 있어요. 이분 거리는 넓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거리를 비교하시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나갈까? 뭐 이쪽으로 나가나? 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사가 어디 있는지 먼저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으로서 바로 맵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추가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매장이 어떻게 노출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들을 얼마나 검색하고 찾아보는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요. 해당 매장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예술다방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도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색해서 보면 예술다방이라는 명칭이 다른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이쪽은 아니고 안산 그리고 예술다방 그리고 여기 밑에 있으면 지금 1번 그리고 5번 7번에 있는 이런 블로그가 유입된 분들이 꽤 있구나. 방문자 수나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게 올라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검색하는 비율도 다 요즘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나오거든요. 20대 40대가 많이 나오네.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40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많구나. 근데 50대 이상 인구수 꽤 많은데 왜 우리 없지? 50대가 우리 동네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50대는 오지 않을까? 내가 50대를 타겟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뭔가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검색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50대도 검색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성별 검색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고 남성분들을 타겟으로 피아노 모르겠어요. 교습을 같이 하시는지 카페를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뭔가 포인트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추가로 넣은 거라서 그리고 그 다음 이런 게 있죠. 고객들 같은 경우 예술다방을 검색을 합니다. 예,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세팅은 잘 돼 있으셨어요. 이제 온라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갑자기 네이버를 얘기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발생하는 온라인 상권 분석이거든요. 고객들이 상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면 결국에 이 부분은 온라인에서 보이는 고객들의 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검색하는 네이버에서 예술다방을 검색했는데 정보가 애매하게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술다방 매장은 굉장히 세팅을 잘 해두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예, 여기 밑에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써져 있었고요. 다만 제가 이제 검색했을 때 월피동에 있는 카페나 이런 부분 검색했을 때 상단 쪽에는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단 쪽으로 쭉 내려갔을 때 보이는 게 있어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키워드랑 내용을 맞춰서 쓰시면은 온라인으로 상권을 이제 검색하시는 고객들한테도 들어갈 수 있겠다는 포인트를 볼 수 있었죠. 예. 내가 월피동 카페 예술다방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 검색을 네이버로만 하지 않고 인스타로도 하니까 이쪽 검색하실 때 이렇게 지금 오프라인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일 이제 하나씩 올리시더라고요.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월피동 카페라는 걸 검색하셔도 여기 월피동 예술다방 광고를 가볍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표기가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상권 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상권이라는 건 온라인 상권이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월피동 카페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런 크리에이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시면 이제 구독자가 많이 없는 분들은 편하게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 가게를 더 잘 알릴 수가 있다. 예, 예. 이거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매장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확장해서 상권을 해야겠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게 주변에 우리 가게를 알릴 만한 사람들이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있으니까 이 상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 크리에이터랑 뭔가 활동을 해보자라는 것도 역발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권의 마케팅과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하시면서 이거 같이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넣어봤는데요. 이게 참가하신 분들 중에 자매 간판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바쁘셔서 못 자매 들어오셨어요. 반찬 죄송합니다. 네. 자매 반찬 대표님 네네, 바쁘셔서 알겠습니다. 못 들어오셨어요. 이 부분 넣은 이유는 이제 바쁘셔서 못 오셨죠? 네. 우선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아무튼 같은 동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매 반찬 같은 경우는 제가 배달로도 한번 볼 때도 했었거든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브랜드 이름을 다르게 쓰지 않는 이상은 현재 입점을 안 하신 케이스가 보이는 것 같고 여기 경쟁사가 얼마나 있냐 온라인 상권에서 이러면 이 정도밖에 없다. 4개도 안 되죠. 왜냐면 실제 반찬은 2개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월피동 반찬이라고 검색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단에 좀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상권 말씀드렸죠. 연령대가 20대, 50대 그리고 자매 반찬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상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쪽의 인구수 분포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체크하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게 있었어요. 이 인구들이 필요로 하는 반찬은 어떤 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매 반찬을 원래는 상세하게 봤을 때는 제가 이 설명까지는 안 했어요. 입지동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가게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입구나 좌측에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분석한 내용들을 해당 가게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있긴 했는데 지금 아까 운전 중이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오셨네요, 대표님. 네, 그 Q&A에서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은 링크로 내용을 한번 다 드려서 시간은 좀 제약적이지만 그걸 보시면서 하나 정도라도 가져가서 활동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우리 시, 그리고 구, 우리 동이 어떠한 인구 통계로 이루어져 있는지의 특이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셨듯이 20대, 50대 특이점이 있다. 그리고 대표님 가게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지금 예술다방 같은 경우는 학교적인 특성도 있다. 이것도 대표님이 꼭 기억하시면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동네에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시면서 우리 가게 상권 분석을 이제 하셔야 돼요. 우리 가게 상권 분석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이프차나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서 이 주변에 경쟁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러한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지도를 보시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카페가 있는데 다들 메인 카페는 저기 이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카페 단지로 많이 가시는 건가? 그럼 우리 쪽으로 안 가, 우리 쪽으로 오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라는 걸 그런 사이트를 보시면서 좀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고객들이 어떻게 다니느냐, 어떻게 검색하고 다니느냐, 얼마나 우리 가게가 잘 노출되어 있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이버, 그리고 뭐 유튜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요즘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노출 상태를 꼭 한 번씩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고 나서 모든 곳에 다 광고를 하거나 모든 것에 다 힘을 실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 정도는 빠르게 그냥 해보시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카페니까 검색을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려보겠어라는 그런 이제 목적을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직접 보시면서 이 내용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을 하나 설명드려 줄 것 같아요. 카카오 맵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기 가게가 예전에 어떤 거 했던 곳인가. 지금 예술다방 대표님이 계신 거죠? 네. 대표님 혹시 예술다방 여기 한 5년 전에 어떤 매장이었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한 10년 전부터? 마이크 한번 켜시고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학원하고 있었어요. 하고 나셨어요? 그때가 언제셨어요? 10년은 안 됐고.
네, 그러시구나.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가게가 이 위치가 어떤 데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에서 어디로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어떤 매장이었지? 잘 됐었나? 아니면은 계속 매장이 바뀌었었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또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면은 다음 지도에서 카카오맵으로 위성 지도를 켭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2010년도에 여기가 있으시죠? 예, 아마 하고는 하셨겠죠? 저 케이스로 돌려서 보이는데 네, 잠시만요. 하고 케이스랑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 때문에 좀 밀리는데 여기를 옆으로 돌려서 보시면은 하나씩 내가 어떤 매장을 예전에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가 하나씩 다 표기가 되세요. 그래서 연도를 보시면서 이 가게가 변경된 걸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학원이었는데 옛날에는 어땠냐 라고 보시면은 뭐 여기는 뭐 계속 갔겠죠. 예, 학원 계속 갔었고 뭐 이런 케이스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예전에 어떤 가게를 했었는지를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변에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아까 그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그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제가 상권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 각각의 이게 이미지 보이는 게 매장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매장만의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장은 카페인데 진짜 이 정도 상권만을 원하게 할 거야. 아니면 우리 가게는 이 정도 상권이고 입지가 여기 있는데 나는 사실 배달을 잘하는 가게야. 그런 색깔이 될 수 있고 이 가게는 뭐 분식인데 우리 가게는 학교만큼만 확실히 잡을 거야. 아니면은 여기를 잡아서 실제로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동네에 배달을 많이 할 거야라는 그 색깔이 있으면 각각의 매장마다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게 있는 그 상권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내용 관련